이전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을 신고해도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 규칙에 의해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사회보장국은 62세 이상의 여성 2,630만 명에게 퇴직 연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약 절반만이 자신의 소득 기록으로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이 2024년 종료됩니다. 수백만 명의 부부가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재정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고소득 배우자는 만기 퇴직 연령에 배우자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고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자 배우자는 70세의 퇴직 크레딧 지연으로 월 지급액을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 배우자는 자신의 혜택과 배우자 혜택 중 더 높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구 방법은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기 전략이었습니다. 고소득자는 70세 만기 퇴직 연령에 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배우자 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기존 배우자 규칙이 끝났으므로 옵션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전략 1번으로 배우자 규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부로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누가 혜택을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항상 개인 수혜금이나 배우자 수혜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자신과 배우자의 다양한 청구 연령에 따른 예상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퇴 목표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숫자를 계산하여 가구의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합니다. 대체 전략 2번으로 빠르면 62세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소한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이 최대 30%까지 영구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퇴직금 전액이 월 2,000달러일 때 62세에 청구하면 그 금액은 1,400달러로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혜택은 주 수혜자의 지급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기 청구 시 배우자 혜택이 영구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기 퇴직 연령은 67세이며 1960년 이전 출생은 만기 퇴직 연령이 65세입니다. 대안 전략 3번은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항상 배우자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기 퇴직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연기하면 주 수혜자의 월 지급액이 높아지지만 배우자 혜택은 주 수혜자 전체 퇴직 혜택의 50%로 제한됩니다. 즉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더라도 최대 배우자 혜택은 지연된 금액이 아닌 만기 퇴직 연령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기 퇴직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시작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옵션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62세부터 축소된 혜택을 청구해서 가구의 일부 현금 흐름을 제공하되 고소득자는 70세까지 자신의 혜택을 연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유족 혜택의 영향을 만기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사별한 경우 유족 혜택에 대해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의 만료는 미리 계획하고 혜택을 너무 일찍 청구하는 것을 피하고 배우자 혜택과 유족 혜택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은퇴 시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하며 신중한 전략을 세워 이 귀중한 은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